자, 15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5번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자,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 해설 강의를 보게 되면은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표현의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방법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까요? 자, 이런 유사한 표현이 나오더라도 평가원에서는 이 부분의 결론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를 낼까요? 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낯선 표현이 나왔을 때 학생들에게 그 제한된 시간 안에 그 결론을 스스로 추론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능력을 보는 것이지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시험장에 왔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시험장에서 그리고 평상시에 이런 비정형 문제들을 풀 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초기 상태 먼저 볼까요? 상수항이 0인 3차함수 fx가 있고 가를 보면 자, 정적분 두 개가 표시가 되어 있고 자, 나 조건을 보면은 자, fx가 있는데 플러스 q가 되어 있죠. 여기도 fx 플러스 q가 되어 있고 자, 가 나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목표 상태가 뭐냐면 f6의 값을 구하는 게 목표 상태예요. 가와 나를 통해서 fx를 추론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가를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낯선 표현이 나왔잖아요. 즉 우리한테 무엇을 물어보는 거죠? 문제 해결 전략에서 숨은 의미를 추론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숨은 의미를 추론을 해야 되는데 자, 숨은 의미를 어떻게 추론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쓰는 문제 해결 전략 중에 하나가 추측과 검증이에요. 자, 추측과 검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를 가지고 이 조건이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 성립한다면 왜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왜 성립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하 조건을 추측과 검증을 통해서 추론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식이 좀 복잡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모듈식 사고, 즉 조각 내어서 우리가 이 식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좌변부터 볼까요? 자, 좌변을 보면 인테그랄 p에서 p 플러스 3이고 자, 절대값의 fx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추측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x축하고 뭐 3차 함수니까 자, 이런 경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p에서 p 플러스 3이잖아요. 그러면은 p에서 p 플러스 3이면 대략 뭐 여기서 이만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원래 정적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정적분의 개념은 자, 여기 양수인 부분이 있고 여기에 음수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수인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한 3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음수인 부분의 넓이를 5라고 하면 정적분 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3에서 자, 이 5는 마이너스 5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은 정적분인데 절대값 fx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3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5인데 이 마이너스 5가 5가 되는 거죠. 즉 절대값 fx의 정적분의 값은 3에서 이건 마이너스 5지만 이걸 양수로 보고 3에서 5를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 부분의 넓이는 8이 된다는 얘기죠. 예시를 들어서 추측을 해본 거죠. 자, 그러면 우변에 있는 이 표현을 한번 볼까요? 자, 인테그랄 p에서 p 플러스 3이 있는데 자, 이 fx를 정적분한 것에 절대값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원래는 3에서 마이너스 5를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요. 즉 여기에 절대값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가 된다는 얘기죠. 우변이 가지는 의미는 이 정적분을 하는데 이 넓이와 x축 위의 넓이와 아랫부분의 넓이의
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좌변이 가지는 의미는 x축 윗부분이든 아랫부분이든 각각의 넓이를 더한 값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었을 때를 가정했는데, 자, 이런 상황이었을 때 등식이 성립하나요? 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자, 이때는 8이고 이때는 2니까요. 만족하는 상황이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될까요? 자,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마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P에서 P 플러스 3의 적분 구간이 있을 때 이 fx 이 부분이 모두 양수에 있던가 아니면 모두 음수에 있던가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즉 이 식이 나타내는 의미를 추론해낸 거죠. 이 상황, 즉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자, 적분 구간 안에서 자,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이 같이 나타나야 되고 자,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자, 적분 구간 안에서 양수인 부분만 있던가 음수인 부분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걸 조금 더 단순하게 말해 보면은 자, 이런 의미로 또 추론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이 동시에 나타나려면 이 x축을 한번 뚫어야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한번 뚫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다른 표현으로 다시 한번 말해 보면 fx는 이 적분 구간 안에서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실근을 가지는데 중근이 아닌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뚫어야 되니까.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식의 숨은 의미를 찾은 거죠. 자, 이제 좀 더 이 p 값의 범위를 이용해서 이 숨은 의미를 완성시켜 볼 거예요.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p의 범위가 0에서 3 사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p 값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적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p가 0일 때 한번 볼까요? p가 0이면 어떻게 되죠? 한번 써볼게요.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자, 절대값 fx 자, dx가 있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fx dx의 절대값이 있는 거죠. 이게 어떤가요? 이건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같지 않을 때가 0에서 3 사이니까 p가 0일 때는 서로 같아야겠죠.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항상 이게 같아야 돼요. 이게. 그러면 p가 0에서 3 사이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자, p 값을 대략 0.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0.1이라고 하면 인테그랄 0.1에서 3.1이 되는 거죠. 자, 이때 fx, dx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리고 인테그랄 0.1에서 3.1까지 이게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이때는 서로 다른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P값이 이제 쭉 증가하겠죠. 0.1부터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3 이전에, 직전에는 한 2.9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2.9 정도 됐을 때 인테그랄 2.9에서 5.9가 되는 거죠. 자, 이때는 서로 달라야 돼요. 절대값 2.9에서 5.9. 자, 이때는 이렇게 달라야 된다. 자, 그러다가 P가 3이 되면은 그때는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3이 된다는 얘기는 3에서 6까지 이거하고 같아야 된다. 인테그랄 3에서 6까지 자, 이 부분 이렇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P가 3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계속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X축 어디서 뚫어 나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0에서 3 사이는 같아야 되죠? 같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죠? 모두 X축 위이던가 X축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자,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 0이고 여기가 3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0에서부터 자, 3까지가 있는데 0에서부터 3까지에서는 fx의 그래프가 모두 x축 위던가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이 사이에서 실근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 p가 0보다 작을 때, 즉 이 아랫부분이었을 때 그 얘기는 자, 이게 적분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여기에서도 모두 x축 윗부분이든 아랫부분, 즉 fx가 여기를 뚫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부터 계속 그렇다는 얘기죠. 영원히. 자, 즉 이 부분에서는 중근이 아닌 다른 실근이 나타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x축을 이렇게 뚫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때까지 그렇죠? 그러다가 0.1, 한 여기 딱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떻게 되죠? x축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동시에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안 나타나다가 여기를 넘어가자마자 나타난다는 의미는 뭐죠? 아, 이 3에서 실근, 즉 fx가 이 3에서 이렇게 뚫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다가 언제까지? 여기 6이 될 때까지, 6 바로 직전까지, 그때까지 뚫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6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때까지는, 자, 이 6 바로 직전까지는 fx가 x축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동시에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모두 x축 윗부분이든 모두 x축 아랫부분에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적분 구간 안에.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는 영원히 x축 윗부분만 있던가 아랫부분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fx가 x는 3에서 실근 하나 이렇게 갖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직 모르는 거죠. 이런 경우만 예를 들어서 다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는 모두 x축 아랫부분이죠. 그러다가 여기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여기는 양수 부분도 나타나고 음수 부분도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 6 바로 직전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fx가 윗부분이든 아랫부분에만 그려져야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권에서 결론적으로 숨은 의미 추론, 어떤 것을 알아낼 수 있었죠? 3차 함수인데 상수항이 0이라는 얘기는 0에서 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0에서 근을 갖고 그리고 3에서도 근을 갖고 나머지에선 근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데 0에서 부호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근을 갖는데. 즉 0에서 중근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면은 자, 0에서 접하고 3에서 이렇게 뚫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던가, 아니면 자, 0에서 접하고 3에서 뚫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족권의 결론으로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개형을 얻어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목표 상태 f6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fx의 식을 대략 쓸 수 있겠죠. 자, 최고창 a 모르고요. 자, 0에서 중근이니까 x제곱, 그리고 3에서 근 하나 가지니까 x-3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a만 알게 된다면 목표 상태인 f6을 구할 수가 있어요. 나 조건을 이용해서 a를 도출해 내겠다는 거예요. 자, 나 조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나 조건을 볼까요? 자, 여기도 보면은, 자, 여기도 가조건과 유사하죠? 이게 절대값이 있고, 전체의 절대값이 있고, 그때 Q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가 되는 거예요. 자, 적분 구간은 고정이 되어 있죠. 0에서 3 사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조건에서는 이 위에 있는 경우와 아래에 있는 경우 둘 중에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의 숨은 의미는 무엇이죠? 자, Q만큼, 즉 0에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Y축 방향으로. 자, 양수니까 이 그래프를 올려야 될 거예요. 자, 0에서 1만큼 올려야 될 거예요. 올릴 때 같지 않대요. 같지 않다는 의미는 무엇이었죠? 자, 0에서 3 사이 이 적분 구간 안에서 X축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이 동시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이 부분부터 볼까요? 자,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올리는 거죠. 자, 조금이라도 올렸을 때 0에서 3 사이인 이 적분 구간에서 fx가 x축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동시에 나타나야 돼요. 자, 이걸 조금 이렇게 올렸을 때, 자, 보면 어떤가요? 자, 이 0에서 3 사이에서, 자,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이 동시에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죠. 모두 다 양수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랫부분을 볼까요? 자, 아랫부분도 살짝 올려볼게요. 자, 살짝 올려보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올려보면은 자, 그때는 0에서 3 사이를 보게 된다면은 그때는 양수인 부분과 자, 여기 그리고 음수인 부분 여기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죠. 그러면은 이 조건이 만족하는 거예요. 서로 같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아랫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아랫부분이 해당이 되는 건데 얘가 자, 이제 조금씩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자, 최초에 여기가 0이었을 때죠. 그러다가 점점 Q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여기 1 바로 직전까지만 양수인 부분과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이 같이 나타나고 그리고 1이 됐을 때부터 안 나타나니까 1이 됐을 때가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만큼 Y축 방향 평행 이동했을 때 여기서 접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되는 거죠? 아, 여기 극소인 이 점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예요. 즉, 이 점의 좌표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우리가 0에서 3이니까 비율 관계 2대 1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미분 이용해서 극소값 알아보셔도 되죠. 자, 어쨌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2, 마이너스 1이란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에서 이 극소값 2, 마이너스 1을 발견을 했으니까 대입을 하면 A를 구할 수 있고 목표 상태인 F6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산만 한번 해볼까요? 자, 2,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은 A, 이 4,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4분의 1이 되네요. 자, 그래서 fx는 4분의 1에 x제곱에 x-3이 되고 목표 상태인 f6의 값은 4분의 1 곱하기 36 곱하기 3, 즉 39, 27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